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차정원입니다. 제 자랑을 하기는 좀 많이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10년간 교사했고요. 과학 교사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와서 학원에 있은 지는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29년 동안 열심히 학생들한테 과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사하면서는 서울시 교육감상을 받았고요. 교사하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나와서도 열심히 해서 비타에듀 온라인, 그 다음에 강남구청 인터넷 온라인 강사를 계속 했었고요. 큰 학원에는 메가스터디 이런 데 계속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제 소개는 이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과학을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학원에 데려다 놨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 학생들한테 과학이 재밌다, 과학의 흥미를 끄집어 올려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과탐을 안 하는 애들 중에는 탐구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수학은 워낙 중요하니까 정말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지만, 과학은 때 돼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과학을 안 해서 그러지 맘만 먹으면 수학같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과탐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다가,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다른 애들도 안 해. 다른 애들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니까 같이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애들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국영수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학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사교육비가 거의 다 수학에 몰빵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수학을 하기도 어렵고 수학의 시간과 숙제를 하기도 어려운데 과탐 언제 신경 쓰고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수학은 열심히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수업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중학교 때부터 쌓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도 못하는 이유가 다른 애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있어서 바보 같을까 봐, 이렇게 해서 안 물어보고 나는 소질이 없나 봐, 나는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인가 봐, 과학하고 나는 안 맞나 봐 라는 섣부른 결정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말을 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영희한테 야, 철수를 처리해라. 그러면 처리하라는 말은 없애라. 이런 말로 우리가 종종 알아듣고 있는데, 과학에서 요 비커에 A를 처리했다라는 말은 A를 없앴다는 말이 아니라 A를 넣었다, A를 첨가했다, A를 추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쓸 때 처리했다라는 말은 없앴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넣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말들이 표현 방법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얼음이 녹는 것도 녹는 거고, 설탕이 물에 녹는 것도 물에 녹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오면 용해다, 융해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애들이 그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런 정리 안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 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어렵습니다. 거기다 에너지도 그냥 에너지인데, 복사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를 카피해서 카피된 에너지인가, 복사돼서 된 에너지인가, 우리 학원에 복사기 있는데 그 복사기에서 되는 에너지랑 복사 에너지랑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오케이, 내가 조금 공부를 하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학은 하나 제낄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니은, 디귿에서 하나를 모르겠어. 니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서 니은, 디귿인지 그냥 디귿만 맞는 건지, 이거를 1, 2, 3, 4, 5번 중에 결국은 두 개를 갖고 고민하게 돼요. 이게 공부를 한 애들이 이렇습니다. 공부를 한 애들이 결국은 5개 중에 2개를 놓고
야, 이거 뭐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한 선지 한 줄을 갖고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도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틀릴 것도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시험 전에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1의 커리큘럼이에요. 통합과학 1이 1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고3 때 수능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과학의 기초인데 이게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단위를 바꾸는 거라서 그냥 단위를 단순히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게 됐을 때 그 단위를 바꾸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의 1시간이 토성에서도 1시간이냐는 거예요. 수업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지구가 한 바퀴가 도는 게 24시간이어서 24등분한 게 1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지구의 1시간하고 토성에 가면 토성 한 바퀴를 그걸 24시간으로 나눠야 됐으니까 그때는 1시간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지구의 1시간과 토성의 1시간은 같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1학기 중간고사 나왔을 때 과학의 기초, 이 단위 바꾸는 거에서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문제를 틀리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2단원 물질과 규칙성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되게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때까지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2단원 첫 번째는 빅뱅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주기율표를 얘기하면서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그 차이점과 쓰임새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양자역학적으로 조금 설명이 들어가서 여기가 처음 하는 애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이 앞에 들어가는 이 첫 스텝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이 없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시스템과 상호작용인데 여기서 웬만큼 시스템 다 해볼 수 있는데 뭐 지구 시스템 크게 외울 건 없고요. 뭐 외우긴 해야 되는데 생명 시스템 외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학 시스템이 물리의 속도 가속도 그 역학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범주까지 내느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의 킬링 포인트는 여기 역학 시스템이 되겠어요. 2학기 들어가면 통합과학 2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해서 1번은 좀 외우면 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렇게 어떻게 변해야 왔다. 지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다. 이렇게 좀 알면 되는데 2번 화학 변화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2학기 중간고사인데 여기서 통합과학 1에서 배웠던 그 원소의 주기성에서 배웠던 걸 응용을 해서 산화와 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을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면 통합과학 1에서 주기율표를 좀 숙달을 하고 와야지 이게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2학기 기말고사에 가면 생태계와 환경 변화는 요거는 좀 재밌습니다. 해볼만 한데 에너지 전환과 활용에서도 발전 파트에만 좀 신경을 쓰면 됩니다.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만 좀 신경을 쓰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는 요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단원이어서 여기 뒷부분은 좀 그냥 쭉 책 읽듯이 좀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AI와 뭐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요 개념을 몰라서 이 다음 개념으로 못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개념을 못 알아들은 건 이 전 단원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견은 맞는 말인데 1견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옳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내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김재동 씨가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우스갯소리겠죠. 하나님이 로또를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않고 번호를 주면 내가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로또를 사서 이 번호를 1등으로 맞게 해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뭐 김재동 씨의 이제 우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질문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꺼내놔야 됩니다. 꺼내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숙제를 드릴 거예요. 숙제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면서 그냥 답이 맞았네 안 맞았네는 건 정말 1차원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1등급에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셔봐야 2등급일 거예요. 그럼 1등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 안에 들어가려면 질문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겠다. 요게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왜 이것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난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지? 이렇게 실험하면 왜 안 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자꾸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 수치나 도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알면 완전 별거 아닙니다. 알면 완전 별거 아닌데 알기 전까지는 혼자 막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에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심화된 문제들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킬링 파트로 삼는 그런 거에 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또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질문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과학은 왜? 라는 질문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할 거리를 계속 찾아야 되고 제가 수업 때도 자꾸 거꾸로 수업하는 제가 설명하는 제가 자꾸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 라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교과서의 생각을 잘 맞춰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고1 때도 1등급을 맞고 고3 수능 가서도 1등급을 맞아서 모든 걸 평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